우리는 우주선을 쏘아 올렸고 달에 사람을 보냈으며 이제 화성으로 떠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재 기술로도 충분히 화성에 도전해 볼 수 있어요. 그도 그런 게 달에 처음으로 사람이 착륙한 게 1969년이고 지금은 그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향상된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화성에 사람을 보낸다면 그건 살인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이유는 로켓이 폭발할까봐도 다른 궤도로 날아갈까봐도 아니에요. 우주에 나가면 겪게 될 심각한 신체 변화 때문입니다. 우주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무서운 공간이거든요. 화성에 가는 동안 우리의 몸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지구상의 모든 동물은 지구의 중력에 맞춰 진화해왔습니다. 지구에서 근육은 항상 중력에 저항하고 있기에 단단하게 유지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주로 나가면 중력이 희미해지면서 근육이 탄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헬창이시라면 우주에 나갈 생각은 곱게 접어 하늘 위로 날리시는 게 좋을 거예요. 우주에서의 근손실은 상상 그 이상이거든요. 단기간 우주에 머문다면 최대 20%,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은 채 장기간 체류한다면 최대 50%의 근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간 우주에 머물렀다가 지구로 돌아온 비행사들은 한동안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는 해요. 걷는 것은 물론이고 가만히 서 있는 것도 힘들 정도니까요. 근손실을 막을 수는 없어요. 우주인들은 근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일 2시간 이상을 운동합니다. 그런데 이런 운동으로도 모든 근손실을 막을 수는 없어요. 위, 대장, 심장 등 장기를 이루는 근육이나 얼굴, 손가락같이 작은 부위의 근육은 운동으로 어떻게 하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우주인들은 연골과 힘줄에 이상이 생기고 이러한 과정에서 척추가 늘어나 요통을 겪기도 합니다. 한 비행사는 원래 키가 176cm였는데 우주에서 180cm가 넘었다고 하니까요. 생각만 해도 그런데 줄어드는 건 근육뿐만이 아니에요. 중력이 줄어들면 뼈에서 칼슘 등 무기질이 빠져나오는데요. 이로 인해 한 달에 1%씩 골밀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지구에서는 노인이 1년에 1%씩 골밀도가 줄어든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상당한 속도죠. 그런데 칼슘이 빠져나오는 건 뼈에만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뼈에서 빠져나온 칼슘은 오줌으로 배출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결석이나 신장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력이 약해지면 순환계에도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지구에서 심장은 중력을 거슬러 뇌로 혈액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강하게 수축합니다. 그런데 우주 공간에서는 아래로 잡아당기는 중력이 사라지죠. 하지만 심장은 지구에서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강하게 뛰니 뇌에 너무나도 강하게 혈액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결과 머리가 울리며 두통과 멀미가 찾아오죠. 이렇게 머리로 혈액이 몰릴 때면 얼굴이 붉어지며 부풀어 보인다고 해요. 그럼 뇌는 뭐야 갑자기 몸에 액체가 왜 이렇게 많아? 라고 생각하며 혈액 속의 물을 오줌으로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럼 혈액이 점점 진해지겠죠. 그럼 이제 몸은 뭐야 혈액 왜 이렇게 진해? 라고 생각하여 적혈구 생산을 줄여요. 그 결과 빈혈, 면역력 저하 등 아주 그냥 총체적 난국에 빠지는 겁니다. 더불어 이런 체액 이상은 눈에도 큰 부담을 주는데요. 그래서 우주 비행사 중 다수가 시력 감퇴를 겪는다고 해요. 여기에 뇌도 체액의 영향을 받기에 손상을 입을 수도 있고요. 그래도 앞에서 본 근손실, 골밀도 감소, 혈류 이상은 지구에 돌아오고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회복되거든요. 하지만 시력과 뇌 손상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지구는 어마무시한 양의 방사선을 막고 있어요. 일단 가까운 태양부터 엄청난 양의 방사선을 분출하고 있으며 그 외의 먼 우주로부터 오는 방사선이 사방에서 공격하고 있죠. 하지만 다행히도 지구에는 대기와 자기장이라는 아주 좋은 방어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방사선은 거의 모두 차단돼요. 그러나 지구에서 멀어지면 이런 방어막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구에서는 1년에 최대 3mS의 방사선에 노출되는데 국제우주정거장에서는 큰 이벤트가 없다면 200에서 300mS 정도의 방사선에 노출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도 그나마 우주정거장은 지구의 자기장 영향권 내에 있어서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은 거예요. 달에 가거나 화성에 가는 등 지구에서 완전히 멀어진다면 그 수치는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합니다. 아폴로 14호 비행사들의 사례를 통해 계산해보자면 달에서 일주일을 지내는 것만으로도 지구에서 1년 동안 받는 것의 2배에 달하는 방사선에 노출된다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이 정도의 방사선은 높기는 하지만 당장 몸에 이상이 생길 정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서도 심각해질 때가 있는데요. 태양이 간혹 재채기를 하듯 엄청난 양의 방사선을 뿜을 때가 있어요. 한창 달 탐사를 하던 1972년이 그랬는데요. 이 시기를 전후로 달에 착륙한 우주선은 4000mS 정도의 방사선을 뒤집었었다고 추측됩니다. 그게 어느 정도죠? 3000mS만 돼도 머리카락이 빠지고 뇌출혈이 일어나며 4000mS면 30일 안에 노출된 사람의 반이 사망하게 되는 양이에요. 하지만
다행히도 우주선의 차폐막이 우주인들을 보호해 노출량을 400mS로 줄여줬는데 이 정도의 방사선은 구토감과 두통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4000mS보다야 훨씬 낫지만 그래도 상당한 양이죠.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심각할 때가 있었어요. 천년 전에 태양이 정말 강한 에너지를 냈었거든요. 이때 거의 화성을 반쯤 태워버렸다고 해요. 만약에 우리가 화성에 있을 때 같은 강도의 에너지를 내뿜는다? 그럼 정말 깊은 대피소에 숨지 않는 이상 죽거나 아주 심각한 병에 걸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태양의 방사선은 그나마 순한 맛이에요. 이렇게 엄청 강할 때가 그리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평소에 방출하는 양 정도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먼 곳의 초신성 폭발이나 은하익으로부터 날아오는 방사선, 우주 방사선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주 방사선으로 인해 겪는 대표적인 증상은 우주선 시각 현상인데요. 우주 방사선이 눈을 뚫고 들어와 번쩍이는 빛을 보게 되는 증상입니다. 자기권에서 벗어난 우주인들은 약 5분에 한 번씩 섬광을 봤다고 하는데요. 평소에도 거슬리겠지만 잠을 자려고 할 때가 특히 고역이었다고 해요. 눈을 감으면 되잖아요. 이게 방사선이 시신경을 직접적으로 건드는 거라 눈을 감아도 보이거든요. 생각만 해도 괴로워. 그런데 이렇게 섬광이 자주 보인다는 것은 방사선이 우리를 자주 공격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방사선은 우리의 DNA를 찢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암, 백혈병, 심장질환과 같은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죠. 물론 이런 병이 바로 모두에게 생기는 것도 아닐 뿐더러 우리 몸은 망가진 DNA를 고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미국의 천체물리학자 유진 파커의 연구에 따르면 행성간 공간에서는 1년의 DNA의 3분의 1 정도가 우주 방사선에 의해 망가진다고 합니다. 이걸 완벽하게 수리하기에는 아무래도 무리겠죠. 예측에 따르면 화성을 왕복하는데 이동 시간만 1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여기에 화성에 머무는 시간까지 더하면 더 긴 시간 동안 우주 방사선에 노출될 텐데 그럼 아무래도 건강에 이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DNA가 망가지는 것도 상당히 큰일이지만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뭔데요, 유유? 우리의 몸에는 약 30조 개의 세포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 입, 대장, 피부 등 몸의 거의 모든 곳에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곰팡이와 같은 미생물들이 군집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미생물이 우리 몸에 몇 마리나 있을까요? 정답은 39조 마리입니다. 무슨 미생물이 세포보다 많아요? 솔직히 이 정도면 식비는 얘네가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방사선이 미생물의 DNA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변형된 미생물이 미지의 이상 증상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죠. 미토콘드리아는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거의 모든 세포 안에 들어있는 세포소기관입니다. 하는 놈인데요. 심장이 뛰거나 무게를 치거나 소화를 하는 등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이 에너지를 만드는 놈이 바로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그러니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몇 분간 산소를 마시지 못하면 죽는 이유는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니까요. 그런데 우주 공간에서 미토콘드리아가 손상을 입는다고 하는데요. 그럼 온몸이 조금씩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만 좀 망가져라, 유유.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해도 간세포에 영향을 미치고 신체 리듬을 망가뜨리고 면역력을 저하시키고 뇌졸중을 유발하는 등 정말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가능성은 never. 그런데 여기서 면역력이 저하되면 좀 많이 무서운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는데요. 어떤 상황이요? 극단적이지만 예를 들면 맹장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죠. 흔히 말하는 맹장 터지는 상황이요. 이때는 수술이 꼭 필요한데요. 우주 공간에서의 수술은 쉽지 않겠죠. 일단 개복 수술을 하게 되면 내장이 떠다니게 됩니다. 내장은 그래도 고체니까 괜찮다고 쳐도 혈액과 같은 체액이 떠다닌다고 생각하면 이건 정말 답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난관을 뚫고 수술이 잘 됐다고 해도 아직 끝이 아닙니다. 지구에서처럼 회복 과정이 잘 이루어질지 장담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주정거장의 우주인들은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지구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화성으로 가는 중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와 정말 곤란한 거죠. 우주선은 폐쇄된 공간입니다.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상당히 좁습니다. 이런 공간에서 장기간 머문다면 아무리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고 해도 버티기가 쉽지 않겠죠. 심지어 여기에 더해 우리가 앞에서 본 몸의 변화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해보세요. 눈을 감아도 보이는 섬광 때문에 잠도 못 자지, 몸은 안 좋아지지, 사람이 점점 신경질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우주비행사들이 예민해져 고의로 무선 통신을 꺼놓는다거나 악몽을 꾸거나 2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동료와
한마디도 하지 않거나 안전 확보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충동적으로 밖으로 나가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고 해요. 화성에 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편도 6개월 이상이 걸릴 텐데 그 안에 어떤 증상을 일으킨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죠. 자, 지금까지 우주 공간에서 겪게 될 변화를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어렸을 때는 우주에 나가보는 게 꿈이었는데 이제 굳이 안 나가봐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저 같은 쫄보와 달리 이런 우주의 시련을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금도 방사선 자폐, 인공 중력, 인공 자기장, 우주 수술 등 우주에서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럼 언젠가는 비행기를 타는 것처럼 우주선을 타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그럼 지금까지 몽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